그 다음에 이제 식물 병원균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은 또 이제 해충하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병원균은요, 크게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이렇게 삼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나쁜 놈 3명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예요. 근데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이제 균사로 되어 있는 게 얘가 곰팡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꼬리 달린 동그란 얘가 이제 세균이고, 여기 작대기로 하나 딱 근 것처럼 생긴 저게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병은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가 뭐 대부분의 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개한 애들인데 곰팡이가 제일 큰 애고요. 그 다음 세균, 그 다음 바이러스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식물병의 60에서 70%는 곰팡이에 의한 병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장 나쁜 놈이 곰팡이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인식에는 바이러스병 하면 너무 이제 안 좋은 인식들이 있죠, 그죠? 그런 이미지가 또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나 이런 것도 뭔가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바이러스병을 방지하는 농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농약이 없어요.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옮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토양 전염되는 거, 지백 전염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축내 전염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농업 현장에서 맞부딪히는 그 바이러스병은 대부분은 한 70%, 80% 이상은 축내 전염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축내 전염이라는 건 뭐죠? 곤충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 해충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 악의 고리를 끊으려면 해충을 잡는 게 이제 먼저라는 거죠.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곳은 없으니까. 그 중에 식물 병 중에 곰팡이하고 세균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다른 점은, 곰팡이는 지가 직접 뚫고 들어갑니다. 세균은 상처를 통해서, 가장 쉽게는 상처를 통해서, 곰팡이는 물론 상처를 통해서 침입하는 게 가장 쉬운 침입 방법이고, 세균 중에는 일부 수공이나 기공이라고 하는 자연이 뚫려 있는 곳을 통해서 전염되기도 합니다. 노지에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상처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기죠. 어떨 때 생기냐면 비, 바람 불 때. 그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서로 이렇게 쓸리고 하다가 상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탄저병이 혹시 언제 걸리는지 아시나요? 그죠? 비 오고 나면 탄저병이 생겨. 그죠? 네, 비 오고 나면. 그러면 이 탄저병이요, 비 오기 전에 우리 고추 포장에, 고추밭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데 비가 오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저희가 벼를 수확을 하죠. 건조를 하죠. 그 다음에 종자용으로 쓸 거면 뭐 대략 15%에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잘 보관을 하죠. 잘 보관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습한 데다 던져놓나요? 아니죠. 빛 안 보는, 그냥 이제 저희가 건조한 곳에다 이렇게 잘 모셔두죠. 그러다가 이제 봄쯤 돼가지고 파종을 하시기 전에 얘를 싹 틔우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 예전에, 소독이 없었다 그러면 그냥 물에 먼저 침종을 해야만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자도 가만히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발화를 하는 거예요. 이 탄저병도 똑같아요. 탄저병 포자가 가만히 있어요. 있다가 비가 오면 마치 종자에서 싹이 나듯이 얘들도 쭉 발화를 해서 뚫고 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얘들 곰팡이, 세균은 상처를 통해서 침입을 하는 방법이 가장 쉽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면 비바람 부는 장마기나 강우가 올 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병,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농약을 쓰죠,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농업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농약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알고 쓰셨으면 좋겠다. 그 살균, 살충제, 제초제를 구별하는 방법 아세요?
색깔, 그죠? 노란색은 제초제. 네, 제초제부터 나와서 죄송합니다. 노란색은 제초제. 살균제는 분홍색. 그 다음에 살충제는 초록색. 네. 생장조절제는 파란색, 전착제는 하얀색, 있어요, 다.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살균제라고 써 있는데 밑에 그 농약에 계열이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살균제는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가나다라 해서 타까지 돼 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타까지 돼 있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는 예를 들면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나는 배 아플 때 먹는 약,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계열이. 이해가 되세요? 살충제는요, 숫자로 돼 있습니다. 1번부터 해서 현재는 3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약이 최신약일까요? 1번이 최신약일까요? 36번이 최신약일까요? 36번이 최신약입니다.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29번이 마지막 나왔던 약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30번 나왔고, 33번 나왔고, 34번 나왔고, 36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제는 A, B, C, D로 되어 있는데, 이 살충제 중에도 1번이 1A가 있고 1B가 있어요. 영어가 나오면은 제초제라고 했는데, 아니, 앞에 나온 걸 잘 보셔야 돼요. 숫자가 나온 뒤에, 예를 들면, 머리 아플 때 뭐 드세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두통약 뭐 드세요? 타이레놀 밖에 없어요? 개보린도 있고, 펜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계열의 약제도 1번에 A가 있고, B가 있고, 4번도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쳤던 농약을 잘 다 기억하세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저항성이라고 그러죠, 저항성. 뭐라냐면, 똑같은 약을 계속 치면, 어느 순간 약이 안 듣게 됩니다. 그시죠? 아세요? 이게 보통 이렇게 돌아가요. 뭐냐면, 이제 농약방을 갔어. 그래서 그 진딧물에 좋은 약 좀 한번 달라고 해서 받아왔더니,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사장님이 이거 새로 나온 농약이라고 36번이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이게 진딧물에 잘 들어요 하고서 가져와서 치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죠. 잘 들어. 이게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르신은 보통 저희 그 농업 현장에 농업에 하시는 저희 어르신들은 이걸 언제까지 쓰시는지 아세요? 이 농약을? 안 들을 때까지. 그 안 듣는 것도 과정이 있어요. 이걸 딱 쳤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한 번 이게 딱 박히면요, 주구장창 그걸 쓰시고, 그걸 떠나서 또 옆에까지 그 동네 웬만한 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알려드려요. 다 알려줘요. 이거 쓰면 잘 듣는다고. 그러면 이거를 어느 순간 계속 쓰다 보면 안 듣기 시작하죠.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바꿀까요? 아니면 한 스푼 더 할까요? 한 스푼 더 한다니까요. 안 바꿔요. 한번 이게 딱 머리에 잡혀 있으시면 계속 똑같은 걸 쓰신다고. 안 들으면 한 스푼 더. 또 안 들으면 한 스푼 더. 이게 왜 잘 듣던 게 안 듣지?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저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간 나쁜 놈들이 살아남아요, 어느 순간. 그럼 나중에는 그 나쁜 놈들만 살아남기 때문에 배배량을 넣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단제를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약은 이왕 쓸 거면 단제를 쓰셔라. 합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단제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농약을 파는 입장에서는 팔아먹기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도 아프시고 배도 살살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머리 아플 때도 듣고 배 아플 때도 듣는 걸 주면 왠지 우리가 거기서 약간 안심을 하잖아요, 더. 그지만 이게 머리 아픈 게 정말 문제인지 이런 걸 따질 때는 한 가지만 확실히 잡는 걸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오늘은 알려드릴 게 단제의 농약들 위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되게 농약이 어렵죠, 사실은. 그 어려운 걸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세큐어라는 약하고 램페이지라는 약이 있어요. 같은 약일까요? 다른 약일까요? 네, 같은 약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클로로페나피르라고 하는 1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클로로페나피르 액상수화제고요. 얘는 클로로페나피르 유제예요. 제형만 다른 같은 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 13번, 13번 이렇게 써 있으면 같은 거예요. 다음 여기 보시면 에이팜, 동작금한, 코난 같은 약일까요? 다른 약일까요? 같은 약이에요. 6번, 6번, 6번. 에마맥틴 벤조에이트, 에마맥틴 벤조에이트, 에마맥틴 벤조에이트. 같은 약이라는 거예요. 농도도 동일하죠. 예, 이거 농도도 같습니다. 같은. 이름만 틀린 거예요. 이름만 틀린 거죠. 이게 제조사가 약간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에이팜이 가장 유명한 약이에요. 저 신젠타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마치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 카피죠. 비아그라 왜 무슨 카피약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원제 회사에서 원래 만든 약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이 원제를 풀어버려요. 여러 회사에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이렇게 한월 사이언스 들어보셨어요? 뭐 많이 쓰신 분들은 알 수도 있어. 근데 예, 여기 요거는 얘가 30인가 아무튼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파만농, 농협 케미칼, 뭐 예를 들면 경농, 동방아그로 이런 데는 좀 들어본 메이저 이 농약에서도요 메이저 회사가 있고 마이너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도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 마이너 회사에서 일했던 저희 후배가 있어갖고 물어봤어요. 야, 이게 같은 약인데 어떻게 생각해? 이거랑 가격 차이가 예를 들면 제가 3만 원이고 얘가 2만 원이면 차이가 있냐 없냐 물어봤더니 차이가 있는 것 같대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얘가 원재가 들어가 봐야 몇 프로 이내, 뭐 5% 이내로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나머지 부자재는 95%라는 거예요. 90%, 95%는 부자재라는 거죠. 그게 이 회사 차이가 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항성 관리 예전에는요 저희가 저항성 관리를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A, B라는 약제가 있으면 A 한번 치고 B 한번 치고 A 한번 치고 B 한번 치고 이런 걸 교호살포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거잖아요. 똑같은 거 하나만 친 거 안 돼. 다른 거 두 개를 한 번 A, B, A, B, A, B 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3종 이상의 거를 섞으라는 거예요. 예, 적어도 3개 이상의 약을 A 쳤다, B 쳤다, C 쳤다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상추의 주요 병해입니다. 병. 아까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병 삼형제가 누구누구라고 그랬죠?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곰팡이 여기서도 나와요. 상추 병 종류가 17종 등록되어 있는 게 이렇게 17종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교재에 찾아보면 17종이 있는데 곰팡이가 이만큼 있어요. 세균병은 세균 전문의 물음병, 세균수험병 3개.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CMV, LMV, TSWV 뭐 이런 식으로 있대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곰팡이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보니까 실제 많더라. 그래서 곰팡이균, 뭐 진균이라고도 하고 곰팡이라고도 하는데 상추에서 이렇게 갈색 무늬병, 그 다음에 이런 뭐 시드름병, 푸사리움, 그 다음에 노균병. 이게 노균병하고 역병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균이라고 하는 트루펀자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고요. 곰팡이랑 되게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난균이라고 하는데 그 난균에 속하는 게 노균과 역병이 있습니다. 근데 노균과 역병은요 대부분 역병약에 등록되어 있는 게 어떤 해당 작물에 역병이 등록되어 있으면 노균병이 등록되어 있고요. 노균병에 등록되어 있는 약재가 역병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균핵병도 곰팡이병, 제피곰팡이도 곰팡이병, 흰가루병도 곰팡이병입니다. 세균성 전문의병은 세균병이고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상추 병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농약의 숫자를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등록되어 있는 단제가 몇 개가 있나. 그러니까 이건 숫자 놀이에요, 숫자 놀이. 이렇게 쭉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녹균병이 175개, 흰가루병이 200개, 균핵병이 138개. 상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이 그냥 숫자만 봤을 때 뭐가 제일 문제가 될까요? 그 중에 흰가루병, 그죠? 제일 문제가 되나 보다. 예. 등록이 저렇게 많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녹균병.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반복해서 계속 할 겁니다. 보시면, 그 중에 이제 겹치는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갈색 전무늬병, 균핵병,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까지는 여기 4번까지는 곰팡이병이에요. 곰팡이. 그 다음에 아까 녹균병, 역병은 뭐라 그랬죠? 난균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여기 보시면 갈색 전무늬병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등록되어 있는 게 딱 하나야. 꼴랑. 예, 계열이. 근데 얘들은 많이 등록해줬죠. 얘들은. 그만큼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겹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보면 저희가 보통은 흰가루병 약 따로 치고 뭐 예를 들면 잿빛곰팡이병 약 따로 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농약방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잿빛곰팡이병, 균핵병에 겹치는 게 뭐가 있어요? 다이, 다삼 겹치잖아요. 그 다음에 사일. 자, 다이, 다삼, 사일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친다니까요. 그러면 굳이 여러 개를 칠 필요가 없고요. 저 계열의 약재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걸로 동시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녹균병은 이제 얘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난균에는 미분류나 다사군이 좀 더 잘 듣습니다. 특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름병 가면 다 다르죠. 이제 여기는 뭐냐면 세균이기 때문에 달라져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상추만 한 거예요. 상추만 했는데 상추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곰팡이가 침입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포자가 발화를 해서 이제 발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발화 언제 한다고요? 비 오면, 습해지면, 상대 습도가 90% 이상 넘어가면, 95% 이상 넘어가면 발화를 합니다. 발화를 해서 부착계라는 걸 딱 형성해가지고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살균제라는 건 보호용 살균제와 치료용 살균제가 있습니다. 저게 농약에 표기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그동안 내가 구별하고 쳤다. 훌륭하신 분이고요. 그 주의사항 자세히 읽어봐야 나올까 말까예요. 오늘은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 보호용 살균제라는 게 있대요. 그냥 있는 건 들어보셨어요? 자, 보호용 살균제가 있다 치죠? 이때. 근데 얘들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죠? 그러면 보호용 살균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이 떨어집니다. 좀 거의 없다시피 떨어져요. 쟤들은 보호용 살균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미리 코팅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발화를 억제한다든지 부착기 형성을 저해한다든지 뚫고 들어가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쟤들은 언제 써야 돼요? 비 오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예비용으로, 그 다음에 미리 예방용으로 이렇게 미리 쳐놓는 거죠. 갑옷을 입혀놓는 거예요. 코팅을 한번 한다고. 그런 역할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치료용 살균제를 쓰는 겁니다. 비 온 뒤에는 이제 치료용 살균제를 쓰는 거고. 아, 거기에 대충 요거 쓰면 돼. 라는 거를 딱 3가지 딱 알려드릴게요. 3가지. 간단하게. 그래야 이제 좀 기억도 하시니까. 보호용 살균제는요, 카라고 되어 있는 건 보호용 살균제입니다. 그건 아실 수 있겠죠? 이제. 아, 언제 쓴다고요? 계속 했던 거예요, 지금. 비 오기 전에 쓰시라고. 병이 오기 전에. 저거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농약들은요, 3번 이상 쓰지 못하게 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성 발달을 하거든요. 계속 쓰면 떨어진다고, 약효가. 그래서 다른 약들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적에 얘는 보호용 살균제는 한 잡기에 5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많이 쓸 수 있네. 그죠? 다른 약보다, 치료용 살균제보다 많이 쓸 수 있다. 대부분 거기에 뭐가 있냐면, 카군에는 동제, 뭐, 코사이드, 뭐 그런 종류의 그 구리 그거 들어간 동제. 제가 예전에는 쌌어요. 예전에 동제는 쌌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10원짜리 어떻게 됐어요? 조그맣게 바뀌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 같으세요? 그거 비싸졌어요. 똑같아. 쟤도 값이 비싸졌어요. 동제가. 예전에 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망코제브 다이센, 프로피네브 안트라콜, 캡탄, 폴펫, 캡탄, 폴펫은 폴펫, 크로타노닐, 다코닐, 디티아논, 델란, 이미녹타딘, 트리알베실레이트, 벨쿠트. 그러니까 이 뒤에 가로에 있는 약들은요, 유명한 약들을 그냥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네. 그냥 저런 것들이 다 카군, 쟤네들 뭐 한다고요? 보호용으로 쓴다. 그 다음에 쟤들 그래서 예방 위주로 쓰라고 돼 있잖아요. 작물체 표면에 미리 코팅한다. 치료용 살균제는 유성분이 식물체 조직 내부로 쫓아 들어가서 죽인다고요. 좋지. 그렇게 따지면 저게 제일 좋네. 하지만 얘도 단점이 있습니다. 비싸다. 첫 번째. 비싸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보호용 살균제는 죽이는 방법이 다양해요. 예, 뭐 쟤는 막 머리도 때리고 막 목도 찌르고 심장도 찌르고 다양하게 죽이는데 얘는 죽이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용해서 계속 쓰시면 저항성 발달이 빠릅니다. 그래서 쟤들은 이제 좀 계열들을 많이 바꿔가면서 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계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건 저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도 이런 게 있다. 네. 이게 저기 펀지사이드 뭐 레지스턴스 액션 커미티라고 해서 이게 이제 프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외국에서 만든 거니까 저건 ABCD로 돼 있고요. 우리나라는 가나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걸로 따집니다. 요걸로. 자, 이거는 수박이에요. 수박. 제가 이제 수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병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살짝 언급드렸던 건데, 개수로 봤을 때 뭐라고요? 덩굴 마른병, 그 다음에 탄저병,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박에도 그런 게 탄저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돼 있고, 그 과일성분병은 얘는 뭐냐면 세균병입니다. 세균병. 균핵병은 곰팡이, 덩굴 마른병 곰팡이, 덩굴 쪼긴병 곰팡이, 역병은 난균. 네, 난균, 곰팡이랑 비슷하네. 그 다음에 탄저병은 곰팡이, 흰가루병도 곰팡이. 곰팡이병이 많죠? 얘도 결국에는. 네. 그래서 아까 혹시 기억하세요? 아까 상추에서 뭐가 많았어요? 다이, 다삼, 사일 기억하세요? 이게 똑같으니까 다. 이것도 보세요. 균핵병, 과일성병 뭐라 그랬어요? 세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지잖아. 보면 가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저기 옥솔린산 수화제, 옥솔린산이 가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균핵병 다이 다삼, 덩굴 마른병 다이 다삼, 덩굴증인병 다이 사일, 그죠? 그 다음에 역병이 여기서는 원래 다사가 더 좋은 거고 다삼도 심지어 있고, 탄저병 다삼 사일, 그 다음에 카. 이게 뭐라 그랬죠? 보호용 살균제, 치료용. 고추에도 저거 똑같습니다. 제가 탄저병은 나군이 별 잘 안 들어요. 여기 좀 설명하면 또 길고, 어쨌든 흰가루병 다이, 다삼, 사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뭐를 많이 쓰냐? 보호용으로는 칼을 쓰고, 그 다음에 치료용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타이레놀 같은 게 다삼, 사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2군은 균핵병이나 저런 흰가루병에는 다2군이 좀 더 잘 듣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살짝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멜론, 저희가 수박 심고 나서 멜론 또 심거든요. 멜론에서도 보시면 뭐예요? 검은 뿌리썩은병, 과일썩은병, 얘도 이제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세균이고, 균핵, 노균, 여기서 노균이 좀 많네요. 수박에서 잘 안 나오는 덩굴, 마른병, 쪼긴병, 잿빛곰팡이, 흰가루, 얘들이 다 곰팡이거든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다삼, 다이, 다삼. 이제 다사라는 것도 있고, 비슷하죠? 다 들어가잖아요, 항상. 심지어는요,
과수에서도 비슷해요. 보시면 갈색 무늬병 이게 뭐겠어요? 곰팡이겠어요? 세균이겠어요? 이제 좀 아시면 아실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등록되어 있는 약들을 보시라고. 곰팡이일 것 같아요? 세균일 것 같아요? 곰팡이죠. 네, 곰팡이지.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곰팡이가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녹병도 곰팡이. 그 다음에 잿빛곰팡이도 곰팡이, 새눈무늬병도 곰팡이, 탄저병도 곰팡이, 흰가루도 곰팡이. 네, 다 곰팡이고 녹균병만 이제 난균이죠. 얘들도 보세요. 다이다삼 사일카. 아니 이게 아까 상추부터 해가지고 수박하고 멜론하고 다 똑같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이것만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해보니 결국에는 네, 그 머리 아플 때 먹는 타이레놀 같은 약들이 있더라. 딱 그거 하면 그거 쓰는 게 있더라. 보면 그래서 다이다삼 사일카, 다이다삼 사일카 이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 대충 몰라도 저거 쓰면 반은 맞는다. 네, 웬만한 작물에. 네, 심지어 저희 지역에 왕대추 많이 하신 거 아세요? 근데 저희 왕대추 시설 재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시설에서는 사실 시설은 자 이거예요. 뭐냐면 탄저병이 많이 걸리죠, 고추에서. 탄저병이 안 걸리는 데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시설 고추는 잘 안 걸려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학교에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 탄저병 저기 실험하는 학교였거든요, 저희가. 근데 거기가 어떻게 했냐면 요 한 구간은 포도 간이비가림처럼 이렇게 해주고요. 구기자도 요즘 이렇게 간이비가림 해주는 것처럼 해주고 나머지는 농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4번을 쳤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병이 제일 없는데 어디? 뭐 비가림. 약 한 번도 안 쳤는데. 예. 근데 어쨌든 대추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예, 잿빛곰팡이 다삼 녹병도 다삼사일. 여기도 다이다삼 사일. 그죠? 사일 다삼 사일 카. 탄저병은 이건 저기 공식이네. 다삼 사일 카. 그죠? 비 오기 전에 카. 비 온 다음에 다삼 사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뚫어빠는 잎. 저건 뭐냐면 바늘과 같은 구기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콕 찍어서 쪽 빨아먹는다. 피어싱 앤드 서킹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그러면 어떤 애들이 있냐라면 노린재 목. 그 개통한 분류하시는 거 아시죠? 혹시 뭐 종속과목, 강문계, 계문광목, 과속종 해가지고 얘들 노린재 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응애. 저 응애는 곤충일까요? 아닐까요? 아, 곤충이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계문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계문강, 목. 이제 노린재 목은 강 밑에 있는 목이고요. 그 위에가 강이에요, 강. 무슨 강이냐면 곤충 강입니다. 응애는요, 거미 강이에요. 거미와 곤충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고요. 다리가 새쌍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미는요, 머리, 가슴이 하나, 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분지가 2개로 되어 있고 다리가 몇 개요? 8개, 4쌍. 서로 좀 다릅니다. 그게 다른 게 뭐가 다른데? 라고 하시면 방제하는 약제도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살충제, 응애 잡는 건 살비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좀 다르다. 그지만 같은 구기를 갖고 있다. 응애가 훨씬 더 작죠. 진딧물보다 더 작아요. 그죠? 줄수로 빠는 잎. 얘는 레스핑 앤 서킹 타입으로 이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찌적찌적대다가 쪽쪽 빨아먹는 애예요. 누가 있냐? 총체벌레, 모기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리, 나비. 보통 이제 쏘는 파리가 있다고 하는데 얘들이 달려와서 갑자기 콕 찌르고 막 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모기처럼.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실제 쟤들 나비, 나방, 성충이 우리 작물에 피해를 줄까요? 안 줄까요? 성충이 안 줘요. 쟤들은 누가 문제예요? 쟤들의 유충. 그죠? 유충. 나비, 나방의 유충이 문제입니다.
걔들은 어떤 구기를 갖고 있냐면 추잉 타입의 저작형 잎을 갖고 있습니다. 씹어 먹어요. 씹어 먹어. 청벌레라고 하네요. 청벌레. 네, 청벌레라고 부르잖아.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청벌레, 야, 니네 집에 청벌레 많다. 청벌레 약 주세요. 뭐 이렇게. 청벌레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는 다 청벌레 하면 뭔지 아시죠? 그게 여기 저작형 잎에 있다. 그 다음에 딱정벌레, 씹어먹는 구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여기 저작형 잎에 속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왜? 라고 하면 얘들이 요 범위를 벗어나는 해충을 제가 여지껏 한 20년 했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요 안에.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잘 방제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놈들이 있는지 보고. 자, 뚫어빠는 잎. 얘가 진딧물입니다. 진딧물. 진딧물. 그래서 뭐 대추에서는 뭐 애무늬구리 장님 노린재, 갈색 뭐 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이런 애들,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갈색 날개 매미충 다 뚫어빠는 잎을 갖고 있습니다. 자, 노린재목 이런 애들이 있어요. 썩덕나무 노린재. 제일 대부분,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애 중에 하나죠. 저렇게 노린재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이미지. 그 다음에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 저게 이제 콩이나 이런 데에 찝적다는 애고요. 그 다음에 꽈리허리 노린재. 얘는 뭐냐면 고추의 해충입니다. 올해 발생이 많았어요. 이게 많았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얘들이 이제 논으로 가면요. 논으로 가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벼멸구, 애멸구, 흰등멸구, 끝동매미충.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들 방제하는, 멸구 방제하는 약재들이 얘들한테 듣고요. 얘들 방제하는 약재들이 얘한테도 듣는다고요. 단, 이 얘들, 수도용, 이게 수도해충, 저런 애들은요. 벼가 어디에서 살죠? 물이 갇혀있는 데서 살잖아요. 근데 그 물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많죠. 뭔가 이제 뭐 물고기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고, 막 그 안에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독성이 있는 농약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독성이 있는 농약은 벼에는 못 써요. 그거 빼고는 이제 겹친다는 거예요. 방제약제가. 깍지벌레. 그 다음에 버즘나무 방패벌레. 프라타나스에 생기는 버즘나무 방패벌레. 사과의 면충. 이거 뭐 해충같이 생기지도 않은 거. 이 얘들도 다 뭐라고요? 노린재 목이라고. 이 과수잖아요, 과수. 여기 위에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얘들 다 뭐라고요? 노린재 목이라고요. 얘들 방제하는 약재들이, 꽃매미 방제하는 약재들이 얘들한테도 듣고요. 그 앞에 있는 애들한테도 듣는다고요. 자, 이건 뭘까요? 많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뜬물, 진딧물. 목화 진딧물, 얘는 복숭아 혹 진딧물. 온실가루이, 담배가루이, 가루이. 얘들도 뭐라고요? 노린재목이라고. 얘들 방제하는 약재들이 이 앞에 있는 얘들한테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작형님, 씹어먹는 애들, 얘들은 이렇게 피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파밤나방, 뭐 대표적인 밭에서 생기는 파밤나방. 그 다음에 얘는 뭐 메뚜기라든지 뭐 저기 바구미라든지 이런 애들, 씹어먹는 애들이 이 저작형 잎에 속합니다. 제일 지금 원예작물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총채벌레입니다. 총채벌레. 날개가 총채처럼 생겼다 그래서 총채벌레. 총채벌레도 뭐 블록 총채벌레, 팥 총채벌레, 대만 총채벌레, 꽃누렁 총채벌레 다양하게 있어요. 이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굴까요? 등지 제일 큰 놈. 꽃누렁 총채벌레가 가장 나쁜 놈입니다. 자, 아까 그 프락 봤었죠? 이건 또 아이락입니다. 아이락. 근데 여기에서도 이거를 그냥 딱 보고 느껴지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혹시? 뭔지는 못 알아보겠지. 이거 어떻게 이거 눈이 좋으세요? 이걸 읽지도 못해. 근데 뭐가 딱 보이세요, 저 중에? 이렇게 보시면 아,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게 보이는 게 있는 거. 보이는 대로. 색깔을 왜 저렇게 알록달록하게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파란색은 너브 앤 머슬이라고 해서 뭐냐면 신경과 근육에 작용합니다. 저런 건 어떻겠어요? 맞으면 꼬로록 낙다운 됩니다. 대부분에서 저런 약재들의 뭐 가장 쉬운 예로는 우리가 집에서 뿌리는 홍키파, 에프킬라 칙 하면 어떻게 돼요? 맞으면 또 꼬로록. 그 애들이 저런 애들이고요.
초록색,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그로스 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성장과 발달. 곤충은요,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뭘로 되어 있어요, 걔들은? 표피로 돼요, 표피 그냥. 왜 표피? 얘들은 크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탈피라는 걸 하죠, 탈피. 옷을 입고 벗고 입고 벗고. 혹시 옷을 새로 이제 벗으려면 그 호르몬이라는 게, 호르몬이 작용해서 얘들이 벗어요. 근데 그 호르몬을 교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옷을 못 벗는 거야, 못 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껍질은 뭘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키틴이라고, 키틴이니까요, 키틴. 그 키틴을 생합성을 저해하는 종류들의 약재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성충이 되면 탈피를 할까요, 안 할까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은 이 초록색 계열의 약재들은 성충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떨어지겠죠.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초록색은 그런 특징이 있다. 살충의 특성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레스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호흡 저해제, 응애 방지하는 약재들이 저 빨간색이 많은 편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빨간색 계열들이 그런 살비제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노란색 저거는 이제 그 곤충 중에 그 나비목에 그 애벌레 있죠? 그 나방의 애벌레. 그 애벌레들의 중장이라고 해서 이거 장을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이제 그런 특이한 거를 해서 하는 건데, 그 쟤는요, 그래서 나방에만 쓰니까 저 약재들이 저 약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계열의 약재 있긴 있는데 잘 안 씁니다, 저희가. 요 색깔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건 뭐 이제 DNA, RNA 그쪽에 뭐 작용하는 것 같고, 회색으로 돼 있는 건 죽이긴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는 unknown이라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죽이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회색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가 파란색이냐, 초록색이냐, 빨간색이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죽이는구나 이렇게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죠. 수박에는 이런 해충들이 있대요. 자, 아까 이제 배웠으니까 첫 번째 뚜러빠느님 뭐라 그랬죠? 노린제목, 응애가 여기 속한다 그랬죠? 줄서럽빠느님 뭐라 그랬죠? 총채. 저작형님 뭐라 그랬죠? 씹어먹는 애들, 나비나방. 자, 거세미나방은 1번, 2번, 3번 중에 뭐겠어요? 3번, 그죠? 매미나방 3번, 파밤나방 3번, 목화바둑 명나방 3번, 꽃노랑 총채벌레 2번, 그죠? 담배가루이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나왔잖아 여기, 그죠? 1번. 아까 진딧물, 목화진딧물, 복숭아옥진딧물, 온실가루이, 담배가루이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진딧물 1번, 복숭아옥진딧물 1번, 아메리카 이꿀파리, 굴파리, 구데기 어딜까요? 저작형님 씹어먹잖아요, 그죠? 전박이 응애 찔른 다음에 뚜러빠느님 뿌리우선 좋은 제끼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수박 충에 등록되어 있는 단제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어떤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일까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초기에 진딧물이에요. 진딧물 못 잡으면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잎 씹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화학성 능력 떨어지고 하니까 그 다음 싫어하는 게 나방, 청벌레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총채벌레, 요즘에 총채벌레가 많이 발생합니다. 총채벌레가 올해가 특히 심했어요. 총채벌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눈 거예요. 이거를 쭉 나눴죠. 나방류 아까 뭐 이 앞에 있었죠. 나방이 거세미나방, 매미나방, 파밤나방, 목화바둑, 명나방, 나방들이 있는데 얘들이 등록되어 있는 이제 숫자예요. 1번, 3번, 4번, 5번, 6번, 11, 15, 18, 22, 28, 30 이렇게 등록돼 있대요. 결국에는 이렇게 딱 이렇게 구분을 하면 나방, 파리, 총채.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5번, 6번, 28번, 30번이라 했잖아요. 5번, 6번, 28번, 30번. 34번. 최근의 약재. 뭐 달라져요?
똑같잖아요. 진딧물 4번, 9번.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죠? 근데 가루이 또 30번도 되네. 또. 예, 응애 6번. 25, 30, 33. 이게 이제 가장 33번이 아사이노나피르라고 그 딸기 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딸기는 겨우내 뭐랑 전쟁하는지 아세요? 왜 딸기 왜 약을 많이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 때문에 치는지 아세요, 혹시? 응애 때문에 쳐요, 응애 때문에. 다른 약 별로 안 쳐요. 응애약을 많이 치거든요. 응애가 왜 문제가 되냐면 얘가 한 14일을 살아. 근데 한 12일 동안 매일같이 알을 10개씩 낳아요. 아니, 어느 한때 딱 나가지고 한 무더기 쌓아놓고 나중에 이제 얘들이 나오면 모를까 얘들이 매일 10개씩, 10개씩, 10개씩 나니까 그 다음부터 10마리씩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도 엄청 빨리 돌아가고 그래서 응애가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한번 이제 내가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방지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응애 방제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발생했어.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의 2, 3일마다 한 번씩 들어가야 돼요.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잡힐까 말까예요. 어쨌든 그래서 응애는 살비제라고 전용 약제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대추에도요. 누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대추의 해충 중에? 네. 자, 아까 했던 거예요. 깍지벌레가 뭐라고요? 어디에 속한다고요? 노린재목. 갈색낭의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노린재목이라고 했잖아요. 진딧물 노린재목. 네. 에무니구리 장립노린재 얘도 문제죠. 노린재목. 그 다음에 나방. 이게 대추가 해충이 많아요. 얘들이. 보시면 혹파리 나방. 그죠? 혹파리. 여기서는 혹파리가 문제인가 보네. 그죠? 혹파리가 문제고 입마리 나방도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총채, 총채벌레가 75개. 얘도 문제가 있나 보네. 총채, 그 다음에 전박이응애도 맞나 보네. 이 정도. 그죠? 문제가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얘들을 이제 방제하는 약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자, 아까 수박하고 멜론을 했죠. 이거 하우스잖아, 이거는. 근데 이제 저희가 과수원으로 온 거예요, 이제.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으니까요. 보시면 나방 아까 했잖아요. 5번, 6번, 28번, 30번 똑같이 나오잖아요. 5번, 6번, 22, 28, 30 같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총채도 여기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30번, 6번, 5번 30번, 13번 총채는 등록이 많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총채가 잘 안 듣는 약제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노린재목도 아까 4번, 9번 하시면 되고. 이제 포도도 해충이 엄청 많아요. 누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꽃매미가 제일 나쁜 놈이네. 가장 문제였었어요. 왜 어려워졌냐면 샤인이 캠벨보다 늦잖아요, 수확기가. 일찍 끝나면 끝날수록 사실 좋아요. 자, 이것도요, 노린재목이 가장 많아요, 보면. 근데 4번, 4ABC, 4ACD, 4ACD 9. 4번, 9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오잖아요, 그냥. 근데 이게 수박이라고 달랐어요?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모든 작물이 비슷하더라. 이 원리를 제가 나중에 한 20년 걸려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4번, 9번. 4번에 아까 뭐 다 말씀드렸죠? 어떤 약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나방 종류 아까 뭐라 했어요? 5번, 22번, 총채도 30번, 전박이응애는 아까 6번이 이제 올스타 계열이고요. 10번은 응애가 문제가 되세요? 이게 왜냐면 딸기에 가서 얘기하면 저기 인기 품목인데 여긴 별로 이렇게 10번은 뭐냐면 알만 죽이는 약제예요. 줌이나 붐 그런 약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5번 가서 여기는 25, 30, 33 아까 막 계속 말씀드렸던 그 계열이 효과가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MRL이라고 해서 뭐냐면 우리가 평생 먹어도 죽지 않을 양을 저희가 정하거든요.
농약이 잔류돼서 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희가 평생 먹어도 농약에 중독되지 않는 양을 정해요. 저희가 그걸 MRL이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농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농약이 있어서 모든 작물에 다 등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MRL 때문에. 이게 한 요 정도 여기 생산되는 것만 먹으면 괜찮은데,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저희가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농약을 의도치 않게. 그래서 정말 좋은 농약도 더 이상 등록이 안 되는 농약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어쨌든 기준은 그래서 제가 뭐 농약을 하나만 알려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에는 듣는 농약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바꿔서 치는 것이 뭐 저항성 관리나 이런 거에서 좋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농약 사용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없으시죠?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또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